혹시 다른 사람에게 맞추느라 정작 나 자신은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겪고 있지만 제대로 알지는 못했던 착한 사람의 역설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감정의 덫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이게 바로 관계의 연못이라는 건데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평화롭고 잔잔하잖아요. 하지만 그 물속에서는요, 사실 엄청난 감정들이 막 소용돌이치고 있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와, 이거 내 얘기 같은데? 하고 공감하실 거예요. 조용하지만 사실은 아주 격렬한 우리 마음속 풍경이죠. 자, 바로 이 연못가에서 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이 있습니다. 38살의 지연 씨인데요. 지연 씨의 고민을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싶으실 거예요. 지연 씨가 던진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저는 아는 사람은 진짜 많은데 왜 항상 저만 이렇게 지치는 걸까요? 와, 이 질문 정말 뼈 때리지 않나요?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그 관계 속에서 오히려 나만 홀로 에너지가 다 빨리는 것 같은 느낌? 혹시 여러분도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장에서는요, 바로 이 지쳐버린 착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도대체 지연 씨는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지쳐버리게 된 걸까요? 그 원인을 찾기 전에 먼저 증상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멘토가 지연 씨에게 정말 단순하지만 핵심을 꿰뚫는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관계를 지키려고 당신이 포기한 건 대체 뭔가요? 바로 이 질문 하나가 그동안 수면 아래 꼭꼭 감춰져 있던 진짜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장의 제목은 친절이라는 착각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져요. 왜냐하면 지연 씨 문제의 진짜 원인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착해서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였을지도 모릅니다. 멘토의 질문에 지연 씨가 떠올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하고 싶었지만 참아 뱉지 못했던 말들,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쓰고 싶었던 소중한 시간, 그리고 아니요 라고 싫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던 그 수많은 순간들. 이렇게 보니까 그녀가 관계를 위해 치른 대가가 얼마나 크고 구체적이었는지 확 와닿죠? 그리고 멘토는 이어서 정말 기존의 모든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강력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항상 남에게 맞추려고만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경계가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와,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자, 그러니까 핵심 문제가 이거였던 거예요. 지연 씨의 문제는 친절함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목, 그러니까 자신의 시간, 에너지, 감정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그냥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넘겨주는 게 문제였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그런 행동을 친절이라는 미덕이라고 착각했지만 현실은 그게 경계 없음이라는 하나의 증상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조화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 뿌리에는 갈등이나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 남는 건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이 아니라 나 혼자 모든 걸 감당하다 완전히 지쳐버리는 감정적 소진 뿌리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근데 놀랍게도 그 해답은요, 무슨 거창하고 대단한 계획이 아니었어요. 모든 건 단 하나의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됐습니다. 변화를 위한 새로운 철학, 그 중심에는 바로 이 문장이 있습니다. 관계는 희생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균형으로 지속되는 겁니다. 맞아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 간의 균형. 이게 앞으로 지연 씨가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되는 거죠. 보세요. 멘토는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하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작은 제안을 하나 했죠. 다음번에 누군가를 만날 때 딱 한 번만 당신 감정을 먼저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그러자 지연 씨는 이 조언을 자기만의 아주 구체적인 목표로 만들었어요. 바로 불편한데도 습관적으로 괜찮다고 말하지 않기, 이겁니다.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이 작은 행동, 이게 바로 변화의 핵심이었어요. 자, 네 번째 장의 제목은 파급 효과입니다. 이렇게 작고 어쩌면 사소해 보이는 선택 하나가 과연 지연 씨의 삶에 어떤 엄청난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관계의 연못, 기억나시죠?
지연 씨의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마치 연못에 던져진 작은 조약돌처럼 그 연못 전체의 물결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안의 작은 변화 하나가 나를 둘러싼 관계 시스템 전체를 흔들어 깨운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마침내 지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제가 관계 안에서 진짜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아,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네요. 관계 속에서 늘 배경처럼 지워져 있던 나라는 존재를 드디어 되찾은 그 순간의 감격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지연 씨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당신은 누군가에게 무조건 맞춰주기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 존중받을 때 그 관계는 비로소 깊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장입니다. 관계 속에서 나를 찾다. 지연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짜 건강한 관계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진짜 인복이 뭘까요? 그건 단순히 아는 사람의 수가 많은 게 아니었어요. 바로 나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관계, 그 관계의 깊이,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였던 거죠. 오늘 이야기가 끝나면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꼭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관계라는 연못은 지금 안녕하신가요? 그리고 그 잔잔하거나 혹은 소용돌이치는 물 속에서 당신의 경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